안녕하세요.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닥터리스 피부과의 이혁 원장입니다. 항상 우리 피부는 자외선도 조심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건조해지기 시작할 때 얼굴에 수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항상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뭔가 물 성분을 뿌려주는 것을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뭐 스킨, 뭐 에센스, 수분 크림 뭐 등등등 아주 여러 가지를 바르고 계시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수분 제품보다는 그 수분을 지켜주는 보습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계절이나 항상 중요하지만 특히 이렇게 건조해지는 계절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자외선이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자외선의 양만 따지면 봄과 가을이 여름보다 더 높게 나오는 때가 많거든요. 자외선의 피폭량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아시고 선크림 당연히 발라야 되는 거고 선크림을 발랐다고 해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자외선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신경 쓰셔야 되는 거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먹는 물을 마시는 물을 좀 챙겨서 잘 먹자. 이 정도만 하면 어느 계절이든 피부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흔히들 말하시는 각질 같은 것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고요. 해서 일반 분들이 그런 각질 제거하는 폼클렌징이랄지 집에서 할 수 있는 필링이랄지 스크럽이랄지 이런 것들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필링을 막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장 조심해야 될 시술이죠. 여름보다 자외선 양도 더 많다고 했고 피부가 건조해지기까지 했는데 피부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는 시술은 당장은 좋게 느껴질지 몰라도 여름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시술이 될 수 있으니 피부를 박피하는, 피부를 한꺼풀 벗겨내는, 뭐 각질을 제거하는 이런 류의 시술이나 관리 등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기미나 색소 침착이나 오탕오반 이런 치료들을 하는 레이저들은 저출력의 에너지로 작은 에너지를 자주자주 쏴서 색소를 조금씩 고쳐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아주 불 옆에서 일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만 제외한다면 큰 위험 없이 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물광주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피부 속에도 들어있는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수분을 좀 붙잡는 역할을 해요. 물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물을 주변에다가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이 피부 속에 많이 들어있을수록 피부 속에서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물광주사 시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사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아프긴 해요. 주사를 맞을 때. 하지만 겉에 발라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런 효과를 주사만의 방법으로 히알루론산의 성분을 쑥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점은 있거든요. 자, 물어보시는 레이저와 물광주사를 같이 해도 되느냐? 같이 해도 되긴 되는데요. 주사라고 했잖아요. 바늘로 얼굴에 수백 방을 찔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자극이 되겠죠. 레이저도 자극, 주사도 자극. 이 두 가지 자극이 동시에 만나는 것이 결코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 환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 시술을 같이 할 거냐, 아니면 좀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냐. 레이저하고 물광주사를 약 일주일에서 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100명에 한두 명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레이저, 필링, 또 필링 중에서도 굉장히 심한 필링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는 그런 시술들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병원에서 레이저 하고 집에서 홈클렌징이나 뭐 스크럽이나 혹은 홈필링 제제들을 써서 자기 혼자 박피하는 것도 똑같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레이저 후에는 박피 절대 하지 마세요. 피부 레이저 시술 후에 오히려 더 기름진 피부가 됐다. 즉 지성 피부가 됐다는 말이죠. 레이저 직후에는 오히려 더 기름져지는 게 사실이고요. 피지선의 활동이 좀 줄어들게 만드는 레이저도 있지만 그런 레이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레이저가 피지선의 활동이 좀 증가해서 약간 더 지성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일시적인 증상인 건데 이런 증상이 일주일 이상 계속된다. 막 여드름이 막 더 나게 된다. 혹은 막 뾰루지가 난다. 그럼 평소보다 너무너무 지성화돼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담당하신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겠죠. 하지만 하루 이틀 정도 약간 더 지성화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로션 타입의 클렌징 로션을 써요. 1차적으로 화장을 지울 때에는 그런 클렌징 기능이 들어있는 로션이나 오일 같은 걸 쓰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미끈미끈한 기름기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물로 잘 씻으면 돼요. 그리고 중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비누. 비누가 이런 클렌징 폼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막 물어보시는데 중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비누는 아주 순해요. 그런 비누로 뭐 몇 번 세안을 하면 충분하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하게 씻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게 클렌징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어요. 일일 1팩은 저도 많이 권하는데요. 특히 여름철에 햇빛에 달궈진 그 피부를 식히는 기능도 하고 어떤 수분도 더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고 진정시키는 역할도 하는 알로에가 들어있는 성분의 시트 마스크를 일일 1팩 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나한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어떻게 구분하냐. 얼굴에 닿았을 때 따끔거리고 아프고 따갑고 시렵고 막 이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발랐는데 뭐 자극도 전혀 없고 편안하고 좋네? 그러면 그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극이 있으면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